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7.4% 증액된 191억 4,58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 위탁비 지원 금액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신청 접수 인건비에 대하여 459만 8,0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 정기회의 참석 수당으로 9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총 4개월분 4,0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책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이음 안내문 우편 발송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484만 원 증액한 4,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지원을 위하여 2억 1천만 원 증액한 36억 6,09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641만 3천 원을 증액한 5,6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및 행여자 보호 사업입니다. 무용고 사망자 급증에 따른 비수급자 장제비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협력관 인력 운영비입니다. 11월과 12월 총 2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1,191만 6천 원을 증액한 6,70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탁금 반환금 일시억 2,40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은 왜 해는 거예요? 저희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거는 뭐 국시비 매칭 사업에 했었을 때에는 내시가 안 돼서 결정된 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비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추경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회의 참석 수당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요. 본 예산 때 8개월분만 저희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8개월분은 왜 4개월분은 왜 빼놔가지고 추경해 지은 거예요? 그때 뭐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네네네. 추경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네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참석 수당을 주면 별도의 보고를 결산 보고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내리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 동별로 재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원님들이 10분이라서 10분이 다 매번 12번 다 12개월 참석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받습니다. 내가 그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는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그 자생단체에 참석 수당 주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네네.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특별한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계획해가지고 사업을 수립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통장님들은 늘상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법의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사회 보장협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수당 줄 만한 주민의 행복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산을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 그 문제를 좀 여쭙고요. 구 전체 예산을 마치기 위해서 인건비나 각종 수당을 줄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니 이제 행정의 일괄성이 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반환금 있죠. 네.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100억 정도 되나? 10억입니다. 10억. 네. 10억이네.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하는 그 금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반환하는 거예요?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네. 집행 잔액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된 쓰거나 거는 아니에요.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구에서 사업 계획을 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정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이 조금 믿어 의심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집행은 어차피 국시비 매칭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구에서 집행의 결과에 남은 금액을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많게 10억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10억 정도 있는 건 아닌데요. 요번에 저희가 10억 정도 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23년 8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나 미지급분이 있을까봐 2023년도 예산을 2024년도로 2월을 시켰어요. 2024년도에 예산을 2월에 시켰다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 생활지원비 사업을 원래 2023년 8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럼 이거 명시 2월 시킨 거예요? 네네네. 네, 2월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왜 2월을 시켰냐면 사업은 8월에 종료됐지만 8월 전에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분들이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2월을 시켜라 해서 2월을 시켰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거 우리한테 세부 검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네네. 몰라서 한번 여쭙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당초에 1년간 100원을 쓰게 된 내역이 어떤 근거 없이는 그냥
100원을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다 1년 동안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았나. 뭐 명시효율돼서 코로나 때문에 명시효율돼서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는 난 처음 봤어요. 저희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쭸어요. 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안정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심우청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 회의 수당 주는 것 때문에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 회의 수당을 그게 인건비로다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인건비는 아니죠. 회의 수당. 네, 회의 100% 참석 수당이 340명이 100%다 참석을 하는 걸로다가 해서 예산을 마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회의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텐데 네. 참석을 안 해도 지급을 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그렇지는 네, 않아요. 네. 그러면 반환금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삭감 상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경상적 경비식으로다가 꼭 의무적으로다가 100% 전액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그냥이 아니라 또 사명을 갖고 위원이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석률도 높으세요. 회의 참석률도. 만약에 저희가 그 참석을 많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정리 추경 때 그래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우청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의원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국민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이외 추경 예산안 주요 사항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세임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6,604천 원 증액된 1,203억 4,53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시교육청의 2023년도 교육급여 사업 집행 정산에 따라 서구 교육급여 수급자 인원 변동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본 예산 대비 5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28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본 예산 대비 5,592만 6천 원 증액하여 1억 58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 대비 4억 6,47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41억 5,97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18명에 대한 복지 점수를 본 예산 대비 90만 원 증액하여 565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간의 근무수당 31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6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본 예산 대비 5,592만 6천 원 감액하여 1억 2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생활보장과 통합관리팀 정기 확인조사에 따른 시간의 근무 시간 확대로 급양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 대비 291만 6천 원 증액하여 1,74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5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3,246만 원 감액하여 17억 6,10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는 본 예산 대비 1억 3,720만 2천 원을 감액한 13억 1,22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금은 본 예산 대비 525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8,97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본 예산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급여 네, 지금 그 사업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용품부 그 밖에 수급품 지급 여기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이 내용 중에 그 밖에라는 거는 수급품이 뭐가 있어요? 뭐 아이들 학용품비나 기타 이제 교육에 필요한 그런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에 그러니까 뭐 필요한 작은 것이 뭐예요? 수학여행비, 교복비,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 사항입니다. 뭐 수학 여행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복비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지급이에요? 네, 수급자들은 수급자 전액 지급이에요? 네, 네, 네. 학생들에 대해서? 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 한해서요. 근데 이거 추경에 네. 뭐 내가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그 매칭 사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시가 늦어서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서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액을 세웠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57만 6천 원을 더 세운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교육급여는 먼저 이제 교육청에서 쓰고 저희한테 집행 잔액을 숫자하고 저기 요청을 하는데요. 이건 2023년도에 교육급여 수급자 숫자가 저희가 먼저 지급한 돈보다 더 추가 발생한 57만 6천 원에 대한 부분을 추경을 해서 교육청으로 입금해드리는 사항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이 끝나면 자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네.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모자라는 건 없을 거예요. 남은 거는 반환을 네. 하지만 네. 집행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정산을 안 하고 2월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2월에 명시유월 한 것도 아닌데 그때의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그 57만 6천 원을 대세웠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건강보험금, 의료급여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쓰고 저희가 환급을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교육청이라는 저희 구청하고 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먼저 다 저희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산을 하는데 정산은 당해년도 거에 정산을 해서 그게 당해년도가 아니라 교육급여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해서 교육청으로 돈을 이관을 하나 그래도 뭐 한두 명이나 뭐 여러 명에 대한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뜻은 뭐냐 하면 1년에 100원을 쓰게 되면 100원에 대한 정산은 12월 말 기준에서 정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24년도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왜 23년도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2004년도 예산을 지급을 하고 2023년도 예산을 정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지금 다르거든요.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교육청은 정산 시기가 틀리다고요? 예, 저희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네. 거기는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산일이 2월 말까지고요. 저희는 12월 말까지고요. 그래서 한두 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정산을 갖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걸 떠나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이게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보조 네. 사업으로 네. 그거 맞죠? 네, 네. 그런데 이게 5,500만 원이 증감된 사유는 뭐예요?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두 가지의 직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요. 그럼 당초에는 이게 예산 세우기 전에는 그냥 공무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무직 선생님 두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여서 그 공무직 자리를 대신해서 기간제 채워주기 근로자를 채용해서 공무직은 감액하고 기간제는 증액하였습니다. 그 급여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이걸 나죠.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네, 네. 이런 거는 이 추경이라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재난에 위급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고 사업에 변경이 있었을 때 이 추경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게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해 추경에 더 추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억 500만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 계획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다는 상황은 지금 과장님한테 육아휴직 때문에 그 대신 채우기 때문에 그 차이의 금액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해서 추경했다는 건 이해가 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에도 뭐 그거 안 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임신하셔서 들어간 상황이어갖고 그러니까 뭐 불가피했습니다.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좀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면은 추경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추경인데 추가로 더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항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뭐 1월 1일 날 의료급여 관리사가 들어와서 뭐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휴직을 가잖아요. 그런 거는 뭐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지금 현실정에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추경 예산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추경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예상치 못한 일에 사전에
동향 파악이 잘못돼서 자꾸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건이 다 거의 그런 유사한 그 예산 집행 추경이네 보니까. 네. 좀 운용 없이 그런 잘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시는 장문정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신선미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소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3,464억 6,87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90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면서 국비 83억 6,469만 8천원을 반영하고 국시 구비 재원별 매칭 비율이 70대 18대 12에서 74대 18대 8로 매칭 비율 변동에 따라서 12 8,673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지난 1회 추경 때 검단구 분구 추진 관련 예산 확보로 감액되었던 구비 부담액 10억 5,254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내 타군구와 비교하여 활동비 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올 2026년 7월부터 6개월간 지역봉사 지도원, 즉 경로당의 회장님들이신데요. 1인 월 10만 원 지급하고자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한 구비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경로 위안잔치 개최입니다. 2025년 10월 중 23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개최 예정이며 행사 운영비로 23개 동에 50만 원씩 1,15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총 1억 3,850만 원 등 구비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으로 신규로 책정되었지만 연례 행사로서 24년도 경로 잔치 배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 확산을 위해서 제정된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행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1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 또한 경로잔치와 마찬가지로 연례 행사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가칭 검단 고령자 친화형 노인문화센터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개소 예정인 가칭 검단 고령자 친화형 노인문화센터 시설물이 7월 LH로부터 인수될 예정이며 인수 후부터 부과되는 공과금을 부과하고자 350만 원 증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식 행사 비용을 5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생활직기 기능보강 본 예산 7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안마의자 커버를 지원하여
경로당 생활지키 기능보강에 사용할 2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고 총 9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가칭 구립 신현 원창동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신현동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특별 조정 교부금 제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계비, 감리비 등을 반영해서 1억 1,1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 신현 원창동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 공설묘지에 대하여 제초, 관목 전정 등의 작업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물가상승률, 공사효율 반영에 따라서 필요 소요액 953만 5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구비 1,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각 실과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경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과장님 추경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꼭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확보하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인복지시설 지원비가 3억 6,127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주. 노인복지시설 지원. 어디에 있는 건지 몰라요? 장관 항에 항에 노인복지시설 지원팀 해가지고 9억 7,6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3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로당 시설 지원 때문에 늘어났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189쪽에 189쪽? 193쪽. 아, 네.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지금 노인문화센터 말씀하시는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내 그 어르신들 평생 교육하고 여가 문화 활동 관련해서 현재 그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가자문화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검단노인복지관.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운영 인력에 대해서 각각 인력이 적었다가 한 명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비가 추가되는 상황이 인건비예요? 네네. 인건비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이거 그 90.3%가 증액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업무 인계 받고 그때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었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정원과에 의뢰해서 산림정원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종 사고라든가 벌쏘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24년도 3월달에 받은 견적이 이제 저희가 이제 25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비율이 그리고 공사효율이 좀 상향돼서 알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상향 조처하게 또 한 되었습니다. 가지는 지금 현재 일전에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제 지역구의 노인 시설을 다 점검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적으로 부족한 게 있나요? 팀장님. 저희가 그 돌았을 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그 생활집기에 있어서 이미 이제 저희가 예산 내에서 이제 5천만 원, 올해는 2천만 원 지금 추경 때 2천만 원 추가해서 반영해서 가고 있는데요. 5천만 원에서 이제 선정이 안 됐던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번에 2천만 원이 추가되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좀
1회 선정 대상 중에서 한 5개소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저 5개소를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지원되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 중에서도 저희가 좀 선별해서 추가로 하고 제가 요번에 하고자 할 얘기입니다. 그 돌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느낀 게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구립 경로당하고 일반 아파트 경로당하고 이제 구분이 돼서 시설 지원을 해주고 물품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조례를 만들려다가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밀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 제가 다시 자치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건데 구립의 노인은 지역의 어르신이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노인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아닌가? 저는 이런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립이든 민간이든 다 경로당이고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뭐 많이 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신청 금액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 예산으로는 이제 7천만 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7천만 원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한 반은 못 해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원도심 쪽에는 모든 시설이 다 노후화가 됐잖아요. 보통 뭐 30년, 뭐 많게는 40년까지 있어요. 가저동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좀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불가피한 게 그래서 예산은 이런 데서 좀 복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는데 1억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세웠던 걸 가지고 제가 본 느낌 현장에 확인한 내용만이라도 예산이 부족한데 23개 동의 노인정을 시설 지원하기에는 좀 해당 과에서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반기에 또 돌면서 지난번에 의원님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돌면서 많은 부분을 또 수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법을 네. 만들기까지는 네네. 뭐 현행대로 뭐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위법이 저쪽이 돼서 법이 그렇게 돼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국회에 그 입법 예고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좀 매년 이거 실시되는 그 경로잔치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그 지역구에 참석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1년에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딱 한 번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각 동별로다가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 예산 배정은 노인수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서구 노인 전체에 비례해서 배분을 한 건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예산 범주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그 각 동별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총 1억 3,850만 원 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참석자라든가 봉사자들 식대로 활용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구에서 그 뭐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구에서는 2,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노인 하나를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는데 이 돈을 각 동에 배분을 해서 진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2,500만 원을 여기다가 합쳐서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저희가 노인날 행사는 개최할지 말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왜 당초에 추경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계속 매년 하는 행사로 세워지는 예산인데 이거를 추경 때 계속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우자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게 그 노인의 날 기념식 때 이제 35명, 각동 23명에다가 뭐 봉사자들에서 각동에서 이렇게 추천되는 그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동에서도 각자 노인의 날 행사 때 하게끔 할까 고민도 했는데 그렇자면은 이게 그 구청장 표창인데 어느 동은 가서 줄 수 있고 어느 동은 대리 전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아니,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아니 노인들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존경하는 뜻에서 노인의 날을 만들었고 노인 잔치를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건 전혀 안 알고. 뭐 제가 이 고민했던 기본 부분이긴 취지가 합니다. 뭐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사실 국가 유공자예요.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 자식 키울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거 입을 거 못 입고 여행 갈 거 안 가고 오로지 손발이 다 트도록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사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좀 국가에서 좀 어르신의 존경하는 마음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노인 시설도 좀 보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분들이 그런 희망을 갖더라도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런 하루의 기쁨만이라도 안겨주는 그런 취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노인의 날 기념식 그 구청에서 하는 거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날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 이외에는 참석을 못해 장소가 좀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거 어찌 보면 생색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진실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품 하나씩 뭐 빵 쪼가리 하나라도 좀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경로 위안 잔치 때 추가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뭐 선거법 관련도 뭐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염려는 되고 있어요. 이런 면을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노인복지 또 이게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여기 지금 과장님 같은데 진짜 더 섬세하게 챙겨서 돌이켜서 뒤를 보고 빠진 게 없나 이게 챙겨서 어르신들한테 공경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노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검단 그 고령자 그 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그 시설 관리에 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 앞으로도 이 시설의 그 지원 운영 관리는 우리 구가 이제 계속 하는 건가요? 그때 저희가 보고 드린 바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돼서 일시간은 저희가 이 시설이 어떻게 돼서 탄생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그 LH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그 친화형 노인 복지 시설 노인 경로 그러니까 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본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네, 그쪽에서 제공을 받은 건데 네, 맞습니다. 아주 등기까지 넘어왔나요? 아니면은 소유권은 그쪽에서 갖고 있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준공되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유권 넘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아파트
관리 소유권은 이제 아파트에 아파트 자산 저희 구립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출연을 해갖고 만들어낸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다가 이제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게 그 건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될 그 의무로다가 만든 거거든요. 뭐 예산 들여서 뭐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시설 운영 관리는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들 그 내부적으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뭐 시설 같은 거는 그 LH에서 다 기증해주고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인 건 다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여기는 인테리어, 크게 뭐 인테리어 고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전기료, 가스료, 뭐 수도요금 뭐 이런 경로당에서 식으로다가 정해놨는데 운영되는 운영비 보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다가 그 예산 출연해 갖고 준비한 그런 그 시설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런 거를 마치 우리가 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 것처럼 뭐 개관식도 좀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오버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의 날도 우리 2,500만 원 들여갖고 노인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이한종 의원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래가면서 여러 방면에 그 사업비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 일을 할 거를 많이 삭감을 시켜가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소모성 이런 행사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지방선거 1년 남겨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지역에서도 좀 달갑지 않은 시선들도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해놨다. 뭐 이런 거는 뭐 개관식도 해도 좋고 테이프 커팅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뭐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심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그 노인 일자리 사회 전담 인력 기관제가 있잖아요. 비용이 지금 전액 10이고 이제 전담 인력이 49명이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여기도 이제 전담 인력이 48명이 있는데 네네. 이 두 전담 인력들의 업무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예산상 네네. 저희가 그 한 명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명이 예산이 좀 분리돼서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네. 지금 현재 49명이 맞습니다. 49명이 맞다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지금 예, 틀려서 예,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네, 그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럼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6,384명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가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6,384명이 최대 인원인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올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돼서 되는 게 아닌 이상은 네네. 기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예산도 거기 확정된 예산이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만약에 가장 노인 일자리 중에서 지금 공익형으로 아니면 이제 일부 이제 그 다른 형태도 있긴 하지만 그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때 좀 더 그쪽으로 좀 반영하려고 지금 지금 검토 이 중에 노인 있습니다. 일자리사 6,384명이 받으시는 그 수당이 월 한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그거는 이제 그 네. 공익형이냐 일자리에 따라 역량형이냐에 다르죠.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 뭐 2, 3회냐
주 네. 5회 하냐에 네, 따라서 이제 주 2, 3회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주 네. 5, 6, 5회 하실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 가까이 받으시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그 지역 봉사 지도원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 290명 정도가 네네.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아직 활동은 269명이십니다. 269명이시고 향후에 이제 설립되기로 예정돼 있는 저희 관리하고 있는 그 경로당 20개소가 더 있어서 290. 이분들의 업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은 그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의 회장님들이십니다. 그냥 회장님도 수당 이분들이 원래는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렇게 주 1회씩 해가지고 뭐 3시간씩 뭐 월 4회 해가지고 이렇게 수당 나가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기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지역 말고 다른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회의 수당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네 이제 뭐 1시간 이상 지역을 어쨌든 위해서 뭐 1시간 네. 이상 하시면은 이제 해가지고 수당을 드리고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저희는 290명은 아니고 260 몇 분이신데 지금 269명. 네 200 몇 명이요? 269명. 269명. 네, 그러면 어쨌든 변동사항이 본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금 1억 5천 400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본 네, 예산 때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269명 이분으로 이 명수를 계산해 가지고 잡았던 건가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원래 1억 7,400 정도 잡았었는데 근데 2천만 1억 7,400은 290명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 인원이 290명으로 연말까지는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290개소로 잡아서 그럼 작년에 예산 본 예산을 편성을 잡을 때 8개월 이제 10개월치까지만 이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그러니까 290명으로 계산을 해서 잡았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추경안은 지금 5만 원씩 수당이 나가던 거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 10만 원은 7월부터 반영해서 7월부터 1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을 증액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쨌든 업무가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주 1회, 뭐 몇 시간, 뭐 월 몇 4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지금 아닌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 속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예, 그냥 말 저희 그대로 그냥 경로당 저희- 회장님들한테 예, 예. 그냥 원래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던 거를 이제 7월부터는 1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증액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냥 증액을 하는 게 그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뭐 회의를 했던 간담회를 하던 뭐 있습니다. 예. 네. 이유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회장님들이 노고가 네네. 많으시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앞장서서 하시는 대표이신데 네네. 이제 이분 저희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이제 좀 10만 원씩 지금 받고 계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그게 아마 작년서부터 계속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해드리고 있다가 네. 이제 올해에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서구가 이제 저희가 바라봐도 그 서구 경로당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얼른 저희가 그걸 반영을 못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반영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는 거는 우선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269명이신데 29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네네. 왜 그 추가로 이렇게 또 잡았나 그 부분이 약간 좀 의문이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수당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아닌데 네. 어쨌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가 돼서 말 그대로 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뭐 필요하면은 뭐 이제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실은 저도 좀 네. 말씀드리려고 몇 차례 좀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 좀 저희가 결정 짓고 나서 중간에 이제 뭐 회기 중에 이제 보고 드리려다 보니까 근데 찾아뵙지 못해서 말씀을 미리 못 뭐 드렸어요. 네. 꼭 오셔가지고 대면이 아니더라도 뭐 전화를 전화상- 주신다던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떤 그렇게 서면으로 써야 좀 되는데. 보내주신다던가 네네. 해가지고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경로당 어떤 수당이 갑자기 이게 지금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뭐가 올라가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리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거 전에 구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네, 시민 뭐 맞습니다. 매칭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구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상임위 그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좀 얘기해서 노인 회장님들에게 솔직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는 어떤 업무를 하시냐 그것도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노인 회장님 수당처럼 들이시는 비용인데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미리 이분들이 이런 수고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이 또 타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10만 원 지금 하반기부터 올린다라는 게 좀 먼저 이해가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때문에 그거는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뭐 이한종 의원님하고 심우청 의원님하고 정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네, 정태환 의원님으로부터 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고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부재로 박누리 주무관입니다. 차창원 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624만 3천원 증가한 82억 8,2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 예산은 책자로 가름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798만 8천원 증가한 316억 2,7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조 로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금년 4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설계 공모 보상금 및 설계 용역비와 시설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용역비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나은행 기탁금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독서환경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6개 도서관에 총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신석도서관 시설비는 2011년 개관 시 설치된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특별조정 교부금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조 검단 신도시 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검단 신도시 SOC 복합청산의 개관 예정인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독서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비용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청소년센터 위탁 대행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올해 12월로 위탁 협약이 만료되는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운영 업무와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검단 신도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대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급식 단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 12보조금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153만 원 증액한 2,907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철거공사입니다. 성남동 509번지 일대에 지정되었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25년 5월 26일부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구간 내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 5개소 철거 및 도로에 페인트로 표시된 문자 2개소를 제거하는 철거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07쪽 청라 청소년 센터 건립 부지 소유권 이전 수수료와 부지 펜스 설치 관련입니다. 올 1월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청라 청소년 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 6월 중 잔금 일괄 집행 예정에 따라 7월 중으로 건립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입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지 소유권 이전 후 안전사고 예방, 무단 투기 및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해 부지 펜스를 설치하여 향후 센터 건립 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3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안전위생점검으로 총 사업비 1,802만 9천 원이며 청소년센터 4개소에 대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분야를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한종 의원님 과장님, 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그 네네. 보호구역 출입 네. 제한 그 입간판 했는데 뭐 800만 원이나 들어요. 그거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어갔는데 네. 아 그게 뭐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요? 그거 저기 지주대 하나 뽑아내는 게.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해가지고 이거를 다 밑에까지 쭉 들어가 지주 간판에 아래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니 절단하면 되지. 절단하지 않고 밑에 도로과랑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이 밑에까지 다 하고 다시 포장을 하고 노면도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게끔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가 돼서요. 아니 그거 표지판 하나 하는데 그거 한 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 뭐 도로 포장을 하고 아 거기 그 클레토 갖다가 그냥 메꾸면 되지. 아 그리고 야중에 그 동네 안길인데 거의 다 네. 야중에 포장할 때 해야지 이중적으로 그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날 줘요. 내가 할게. 100만 원 먼저 내가 할 테니까. 아니 그거 저기 뭐 지주대 2개 뽑아내는 게 뭐 다 사고 가지고서는 하는데 그거 성남동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맞습니다. 일간판 그래. 5개고요. 그다음에 노면 표시가 2군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로과랑 협의했을 때는 그 부분을 그냥 포장하지 말고 절삭을 하고 드러낸 다음에 도로 아스팔트를 포장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주 간판도 마찬가지로 밑에까지 한 다음에 도로 포장을 하게끔 해달라라고 이게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이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저기 견적이야 뭐 저 도로가에 네. 제가 그 얘기해서 네. 저 최소의 경비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그 추경 예산 세우는 건 여기가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다. 보통 추경은 본 예산의 3% 내지 5%거든요. 필요치 않은 거는 특별한 그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근데 6.64%의 증액을 했어요. 이 증액한 내용이 왜 그런 건지 대표적으로 아까 뭐 잠깐 그 회의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 루안중학교 복합시설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뭐 개관 준비 그다음에 가재얼굴 어린이 도서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교세 뭐 11억 13억 이렇게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저희가 성남도서관이랑 신석도서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거가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5월 말에 받았습니다. 결과를. 그래서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 신속도서관 내가 거기 저 운영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환경이 좋기만 한데 얼마만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뭐 얼마만큼 뭐 무슨 뭐 호텔식으로 만들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효율화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건축했던 것들은 단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창호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성남, 신석 마찬가지로 막 그 성남 같은 경우는 비도 새고 뭐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예. 뭐 단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특혜수에 11억, 13억을 확보한 내용을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만은 외부만 공사를 하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국비가 외부만 네, 국비가 70%,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이제 구비 15% 요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는 근데 혹시 검단 도서관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랑 그다음에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검단 도서관도 되게 오래되었던 노후된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공사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특별조정 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외부랑 내부를 같이 아니 특교세는 저기 쇼스막에 특교세 말고 국회의원이 다 붙여놨는데 그 돈 특교세- 가지면 다 할 수 있겠네. 그거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에너지를 위한 거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안에 내부 공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저희가 컨설팅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 금액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결론은 네. 제가 결론은 뭐냐면 지역에 국회의원이 신경을 써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 13억, 11억을 확보했다고 하니 네네. 그 예산만 가지고 그 도서관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여쭙고 네. 그다음에 예산 전략 차원에서 도서관의 이용률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었을 때에는 근시원 시설로서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내가 파악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도서관 거기 회의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면 뭐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용물이 도서관에 뭐가 있는지 뭐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는 목적도 있겠지만 여름 같은 데에는 잠시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공간도 주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국민의 행복 네, 증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여기 보니까 그 대기 환경 보존법에 의한 네네. 대기 그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런 그 기구를 아마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1,300만 원짜리라면은 엄청 대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일반 공기청정기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분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개발 특허로 나온 그 제품이 있는데 살균기가 나와요. 그 기계에서 그 세균을 잡아먹는 균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호흡기 질병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탁월한 그 기술력을 내서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알려줄 텐데 그거 뭐 내가 가격을 대충 알아보니까 23평짜리가 뭐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이래요.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요즘 이게 수십 가지가 많아요. 공기청정기라고 그러지 일명.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린 거는 공기를, 그러니까 안에 내부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하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 열 펌프를 저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 대기 환경이 이렇게 공기가 좋아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 경유를 썼어요? 아니 도시가스인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25년 12월 31일까지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고요. 환경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네네.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네.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희 이번에 보니까 지금 도서관들 가구 네네. 교체가 예. 신규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하나은행 기탁금 사업으로 네네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네. 보니까 지금 한 1억 5천 1억 정도 되나요? 9,100 정도. 1억 9천 배? 그럼 다 이제 어쨌든 하나은행 그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그럼 가구들이 다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환경 개선 개념으로 그냥 아, 이제 지금 다 올린 거 보시면 가구가 교체되는 그런 쪽으로 그 네, 도서관을 그게 돼 보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설립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밖에도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도 되게 오래된 가구들이 많아서 네네. 그러한 가구들을 교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거의 같습니다. 뭐 도서관들 전체를 다 네, 맞습니다. 그 기탁금 사업을 받아서 네네. 6개 도서관에 다 기탁금이 그럼 총 필요하게 금액이 1억 9,100만 1억 9,100만 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지금 다 네네네. 가구 교체에 하나은행 사용을 기탁금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어서 다 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건 지정 기탁금 지정 개념이기 기탁금,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이따 가구 교체 말고는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기존 기탁금 사업이어서 도서관에 이제 필요한 네네네.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장님들하고 해서 가장 그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가구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말 그대로 정말 모든 도서관들을 하는데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네. 어느 데는 좀 아, 네, 네. 시급한 데부터 좀 써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잘 판단하고 아, 네. 파악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 및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도경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했어? 죄송합니다. 보육행정팀 박경아 팀장님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먼저 87쪽에서 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3억 2,158만 3천 원이 증액된 2,402억 802만 3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세입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억 8,235만 4천 원이 증액된 2,786억 3,779만 3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조정된 사항이고 일부는 신규 보조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안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보조 사업 및 구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여성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원 화장실 안심 거울 설치에 1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화장실 안심 거울 사업은 여성 친화도시 관련 인천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28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30개의 안심 거울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14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사업에 12,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서인천 상담소가 올해 3월 찾아가는 현장 특화 상담소로 지정이 되어서 반영된 예산으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상담소 내방이 어려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각종 상담 등을 진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215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하여 구비 1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금액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본 예산에 당초 8억 원을 계상하였었는데요. 구 재정 여건상 3억 원이 감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226건과 작년에 휴직을 하고 올해 장려금 신청이 접수된 836건에 대하여 작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당초 추계보다 한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이번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0조 국공립 어린이집 내진 보강 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구비를 포함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내진 성능평가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성남과 검단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작년에 내진 보강 실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에는 보강공사 진행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금에 42억 1,268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2023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과 2024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등 2개년도에 해당 분을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기 공원 화장실 안심거울 설치 그 시비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 안심거울 어떤 내용인지는 뭐 아시겠지만 화장실 이렇게 뭐 들어갈 때 그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봤을 때 이제 뒤에서 누가 뭐 괴한이 덮친다던가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설치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네네. 굉장히 그래도 좀 그게 있어서 그나마 네. 안심이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밤에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밤에 이제 어둡잖아요. 주변이 다 어둡기 때문에 거울로 봤을 때 뒤에가 비치는 데가 다 껌껌해서 말 그대로 어떤 뭐 누가 숨어 있다던가 뭐 이랬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 마음의 안심이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게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조금 더 이제 뭐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를 좀 못하게 되는 효과적인 뭐 심리적인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거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뭐 여성 화장실에 뭐 비상벨도 안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울 그 설치된 쪽에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뭐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어져서 연계돼가지고 설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심 거울은 이제 시비로 받는 거지만 정말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울 있다고 해서 그거 뭐 거울을 띄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안심거울 이제 낮에도 또 밤에도 다 이렇게 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뭐 이렇게 등 같은 거가 좀 환하게 비치게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솔직히 뭐 사고가 하겠습니다. 낮보다는 이제 밤에 만약에 일어나는데 밤에는 그게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제 비친 자기 뒷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등을 좀 밝게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바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비상벨을 좀 설치한다던가 이런 게 좀 연계돼서 사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안심 거울 설치한 거요. 제가 지금 이거 설치한 장소를 대충 보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역을 그 배분하신 건가요? 제가 보니까 제 원도심에 이런 게 안심 거울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한데 저희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자동에 2군데, 성남동에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청라가 8개? 막 그렇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그 장소를 하신 것인지 궁금해갖고. 네, 저희가 이제 여성 친화 도시가 되면서 주부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모니터단들이 이게 관내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대상지로 저희가 이렇게 근데 그 해놓습니다. 신빙성이 있나요? 보통 청라 같은 데는 어쨌든 계획된 신도시기 때문에 뭐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 뭐 밝기도 조명도 저기 밝고 그리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그 도심지고 저희 뭐 성남동이나 가자동이나 뭐 이쪽 연희동이나 원도심 지역은 굉장히 골목도 많고 어두운 곳이 많은데 그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분포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요. 청라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분의 1은 청라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원도심에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 군데 제 지역이 7개 동인데 7개 동에서 4개 그밖에 안 들어가고 청라가 뭐 3개 동인데 3개 동에서 8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거 지역 안배를 잘해서 어쨌든 뭐 매칭 사업이지만 원도심에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뭐 여성 안심 기가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뭐 그 비추는 거 그거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고 골목도 사실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제 이거 지금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거 나오면 좀 원도심 쪽에 좀 많이 좀 배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원도심 쪽이 조금 더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모니터단들이 같이 이렇게 팁으로 해서 할 때 경찰관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의논해 갖고 했던 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라나 이런 데는 좀 밝고 신도시니까 좀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쪽에도 범죄 발생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어때 전 그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그분들이 그 청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신 건지. 그건 아니에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청라도 자주 가보고 원도심도 많이 가보고 원도심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어디를 봐도 원도심에 범죄가 많고 원도심 쪽이 어둡고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거기를 많이 선정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모니터링단이 했어도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봐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이거 다시 재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예상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갖고 청라 주민들한테는 좀 원성을 받겠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원도심에 이런 부분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이 좀 맞으면 이런 거를 거론 안 할 텐데 너무 형평성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선희 의원님의 추가 보충 의문을 갖고 좀 했는데 이게 금액이 이게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실효성을 얼마만큼 거둘지 모르겠지만 뭐 금액이 작은데 전체적으로 화장실 다 이걸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선정됐다는 게 뭐 그렇게 선정이 돼서 했지만 화장실 다 안심거울로 바꿔주면 되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다 확보하는 걸로 해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쪽 그 도시국 쪽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 부서가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성 친화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일부 하는 거고요. 저쪽도 도시국 쪽에서도 또 안심거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한 10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뭐 저기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원도심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국장님 내가 좀 타임을 놓쳤는데 지금 여기 해당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저께 그 상생마을에서 사랑의 그 모임 주최를 해서 그 식사를 했어요. 그 삼계탕을. 그런데 거기에 부대 행사로 뭐가 있었냐면은 신발 운동화를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다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게 몇 켤레가 있느냐면 한 3,000켤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국장님이 그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 상생마을 그 대표자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노인정에 좀 한 켤레씩 줘도 별로 그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협의해가지고 나도 한번 그 김리 대표한테 얘기는 할 건데 그 국장님이 해당 과장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르신들 운동화 한 켤레. 운동화도 고급스러워요. 좋아요. 국장님 꼭 보셨어요, 운동화? 아니 못 봤는데요. 그 어제 행사하면서 얼마큼 배부가 됐고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해봐. 아무래도 한 1,000켤레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좀 어르신들한테 그 시기를 노인날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에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네. 검토를 해서.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좋은 일이잖아요. 네?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그거 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그 구두심 쪽으로 좀 못 사는 동네에 어르신들 운동화 하나씩 주면 좋아야지. 네. 그리고 꼭 좀 그렇게 실행을 검토를 옮겨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안심거울은 배치는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더 확보해주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안심거울도 필요하지만 그 우리 정태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어두운 데서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환하게 할 수 있는 불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CCTV라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요즘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모형이라도 좀 갖다 놓고 경각심 갖게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제가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얘기를 다시 하든가 해지. 예.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아니. 복지정책과.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강윤희 드림스타트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차석인 신정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저희가 28억 2,736만 8천 원 증액되어서 640억 2,916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수당 지원 국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24쪽입니다. 아동행복과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 4,959만 5천 원이 증액된 741억 7,179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아동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증감폭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먼저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규모보다 대상자가 증가해서 1억 8,440만 6천 원을 증액한 449억 2,61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5쪽입니다. 225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은 100%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07명에 대한 건강검진 예산 편성으로 1,521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26쪽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교사는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에 교사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으로 교사의 급식비,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8,575만 9천 원 증액한 5억 5,11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입니다. 유보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 규모 5,790명을 예상했으나 4,151명으로 변동되어 4,989만 7천 원을 감액한 35억 2,07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8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막급 4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5년 인건비 상승 및 부족한 2개월 인건비 편성으로 인해 1,133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7,8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관련입니다. 2024년 및 관연도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14억 9,397만 3천 원, 12는 11억 9,963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총액은 26억 9,366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 아동센터 그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507명에 대해서 그 건강검진 그 1인당 3만 원씩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예산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그 인원수는 우리가 정한 건가요? 그 대상 그 학년 수를 정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2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 학생들 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저희 이제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안 받은 예. 학생에 대해서 예. 아동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예,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에서. 그러면은 그 기존에 한 사람은 지원 안 받고 건강검진을 해놓은 건가? 기존에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사람이요? 예.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사람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그
병원이랑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용 중인 아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거기에 이용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예예예.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형평성에 똑같은 국민의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요. 어느 집 아이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해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 딸도 거기 지역 아동센터에 넣을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차상위 계층까지밖에는 이용 못하고 일반 아동들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아 이거 차상위 계층 예. 아동센터만 예, 해주는 지역 거야? 아동센터만 해주는 거예요. 난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예. 대상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차상위 계층이어야만이 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뭐 그 취지에는 좋네. 그래서 아동이 많은데 그럼 우리 아들도 그 아동센터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